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더더욱 친북 성향도 아니며 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서두에 밝힙니다. 먼저 이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은 섬을 포함하면 약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섬의 개수는 약 3,348개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이 중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인 무인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은 곳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영토라 명명되어 있는 함박도라는 섬입니다.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는 겨우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심지어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고 알려진 이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엄연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함박도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으로 확인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군은 함박도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함박도는 우도와 말도 사이 무인 도소로 추정되는데 NLL 이북으로 북한 땅이 맞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서해 5도 지역에서 작전하는 해군 해병대도 함박도는 북한 땅으로 알고 있으며 주소상 소재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NLL 이북이기 때문에 북한 관할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박도는 NLL 이북으로 북한 땅이 맞지만 주소 등록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떨까요? 인천 광화군 서도면에 소속되어 있는 섬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점령하고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광화군 서도면 소속이지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SNS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로 우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멀쩡한 대한민국 땅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피로 지킨 나라 땅을 눈뜨고 내줬다며 이제 이 나라가 정녕 망하려는 건지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북한 영토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국방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는 다르게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이북의 섬, 즉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만이 북한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는 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국방부가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20개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규모의 북한군이 주둔했는지는 대북 정보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주소 등록상의 문제는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할 일이지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는 더욱 흔들리고 있는데 북한은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에 이어 8월 6일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은 오전 5시 24분과 5시 36분에 항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분석 능력이 도마에 올라서인지 정확한 재원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최대 비행속도 마 6.9 이상, 고도 약 37km로 약 450km를 비행했기에 한미 정보당국은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자신감이 극에 달한 것일까요? 그동안 발사한 미사일 장소와 확연한 다름을 나타냈는데 7월 25일과 31일은 원산 일대, 8월 2일은 영흥 일대 같은 동해안과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항해남도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 당국은 공중에서 해피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서는 격추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며 우리 방어 자산,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이미 우리도 가진 기술이며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괜찮다는 입장만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도발이 직접적이지 않고 확대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의 의도대로 한미연합훈련은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축소된 훈련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위험 개선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균열히 단죄, 규탄한다면서 우리 역시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및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항의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체중심에 있는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고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해결 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남북 경제협력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반일, 항일 감정과 태도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무역 보복 사태 해결 방안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주장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뿐일까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런 상대와 평화 경제 협력을 해서 일본을 앞지르겠다는 말이 아직도 유효하냐며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몽상가족 발언에 북한이 꿈 깨시라 하면서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표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하한만을 강조하며 책임과 대책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